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분기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3분기까지 배당을 하면 배당주의 클라이막스인 4분기 기말 배당이 남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기말 배당을 하고 있고 또 기말 배당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고 시리즈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편인데요. 은행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주는 기말 배당주는 배당금을 많이 주지만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찾아오는 배당락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은 배당금보다 더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그래서 기말 배당주는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매수를 하고 있다가 연말로 다가갈수록 배당금 기대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이 나왔다면 배당금을 받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보다 주가 상승이 적었던지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일단은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배당락을 각오를 해야 되죠. 이전에 제가 배당주를 매수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으로 평단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단가 이상에서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내가 이 종목을 배당금을 받을지 아니면 매도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올해는 총 매수 금액의 50%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배당금을 만약 받는다는 선택을 했다면 배당락 이후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때 나의 평단가보다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진다면 남은 50%로 물을 조금씩 타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배당락이 나왔지만 평단가보다 위에다 그럼 남은 50%로 굳이 물을 타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배당주는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주들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화면은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1금융권 종목들입니다. 대부분은 은행을 포함한 지주 종목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KB와 신한이 있고 반기 배당을 하는 종목은 하나와 우리 그리고 전북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JB금융지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바로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새 친구인데요. BNK, DGB, 기업은행입니다. 이 세 종목을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미국 FOMC에서 올 연말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었죠.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치를 무려 1%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75% 정도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현재 금리는 2.5%이지만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빅스텝을 두 번 하면서 올 연말까지 1% 정도는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봅니다. 그럼 올 연말 금리는 3.5%가 되고요. 그래도 미국과 금리 차이가 1% 정도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씩 인상시키면서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준금리는 2.5%이지만 지금 채권금리는 벌써 내년 금리가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1% 그리고 2년물이 4.17%입니다. 요즘에 은행들 예금이 4% 가까이 올라왔죠. 채권금리가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평균은 조만간 8%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은행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보다 대출금리를 크게 올리죠. 그래서 예대 마진을 더 많이 확보해 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예대금리 차이를 매달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1등은 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인상되지만 은행들 수익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은행들이 전년 수준 정도의 실적은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실적만 보면 DGB 금융지주는 조금 줄었지만 BNK 금융지주는 8%가 증가했고 기업은행도 전년과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하다면 배당금도 비슷하게 지급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볼 텐데요. 먼저 BNK 금융지주입니다. 배당금을 보면 코로나 첫 해인 20년에는 320원, 그리고 21년도에는 560원을 배당을 했는데요.
9월 23일 기준 주가는 6,5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 배당금을 받는다면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6%가 됩니다. BNK 금융지주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겠죠.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지방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은행이 지역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으므로 언젠가는 두 은행은 합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를 당했던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최대 주주가 롯데입니다. 지분 약 11%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롯데가 최대 주주이기는 한데 지분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 경영에 관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좋았는데요. 전년 대비 8% 늘어난 5,267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전년 실적을 약간 개선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NK 금융지주는 현 주가 기준 PER은 2.57이고요. 금융 종목이다 보니까 자산 가치인 PBR도 중요한데 0.22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밸류가 아니죠. 한국은행주들은 관치금융이라는 독특한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밸류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PER이나 PBR을 보지 마시고 배당 수익률이 8%로 예상이 된다면 투자하기 괜찮은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최근 저점이 6,140원이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약 400원 정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쌍바닥을 찍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니까요. 늘 그래야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21년도 배당금은 630원이었는데요. 9월 23일 주가가 7,360원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배당금 630원을 받는다면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8.6%가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BNK와 동일한 수익률인데요. DGB 금융그룹도 여러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메인은 대구은행이겠죠. 대구와 경북을 꽉 잡고 있는 지방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 하이투자증권이나 DGB 생명 정도는 그나마 인지도가 조금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인데요.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고 2대 주주인 OK저축은행은 은근히 다른 금융회사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투자를 해두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6% 정도 지분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8%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100억 원 정도는 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실적을 개선시킬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대금리 차이를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대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PER은 2.44 그리고 PBR은 0.24입니다. 앞서 보셨던 BNK와 거의 비슷한 밸류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 3주 전에 7,220원으로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2주 연속 조금씩 반등해서 저점 대비 2%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고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기업은행인데요. 21년도 배당금은 7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7.9%가 되는데요. 기업은행도 지주 종목입니다. 기업은행 외에도 투자증권, 신용정보,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계열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하는 것 때문에 RBK 투자증권은 낯이 익지만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인데요. 지분 약 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금이 일종의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니까 나라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데요. 약 1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이익이 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PER은 3.25인데요. 앞서 보셨던 지방은행들보다는 그래도 1 정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은 0.27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 약 2달 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금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13% 정도 주가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앞서 보셨던 두 종목과는 주가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세 종목 모두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 수준으로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배당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BNK와 DGB는 수익률이 8%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BNK가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요. 세 종목 중에서는 BNK가 그래도 첫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말 배당주는 올해 배당금을 받으려면 12월 27일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은 배당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배당금은 내년 4월에 지급을 하고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15.4%를 매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참고로 은행 이자도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기말 배당주 중에서 은행 섹터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말에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몇 개 모아서 2편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2편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